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주 평화소녀상 앞에서도 청주 평화소녀 시민모임 주관으로 기림의 날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할머니들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일본 군의 성노예로 끌려가셔서 못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동안 희생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공식적인 집계로 240분이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 계신 생존에 계신 분은 6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림의 날이라서 저희가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묵념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예를 갖춰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희생되신 할머니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보이시듯이 수련 꽃집에서 기림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여쁜 꽃과 뒤에 또 나비를 제가 막 갑자기 울컥하네요.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라서 이거를 기증해 주셨고 역사를 기억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쁜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갖다 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참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추모하는 마음으로 수국 꽃을 준비를 했거든요. 헌화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꽃보다 훨씬 더 많고 아주 정성 가득하고 마음을 듬뿍 담은 화환이 있고 나비까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많이 빛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련꽃집 사장님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잠시 제가 이번 어제와 오늘, 어제는 수요일이었고 오늘 기림의 날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수 이효리 씨도 잊지 말아요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셨고 잠시 후에 신앙송을 하게 될 텐데 경남에 계시는 김유철 시인분께서도 이런 우리 사회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를 많이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다양한 음악이 있어서 제가 잠시 아까 우리가 묵념을 했었던 그 마음을 좀 더 모으는 의미에서 20곡 음악을 잠시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오세라님께서 춤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발견이 있나요?
그 사이에 여기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출생한 연도와 그다음에 돌아가신 해에 대해서 제가 여기 노란 리본으로 노란 포스트잇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남부에 어제 저희도 여기 소녀상하고 할머니 저기 집에 갔다가 나 이걸 붙였는데 일본에 와서 혹시 이거 뭐 하시는 저승 분들은 찾고 지금 이 음악이 나오는 사이에 하셔도 좋을 것 그냥 같아요. 놀아보지는 모르는 게 아니고 참 세상이다. 이게 시간 날 때 이렇게 한쪽 그냥 위험이 떨어지고 이렇게 누구 있으면 그냥 찍고는 그냥 안 되는 때도 있겠고. 거기 가니까 나 같은 아이들이 한 400명 돼요. 이번 전부들이 저희 딸 손주 같은 거 12살, 13살, 14살, 15살, 20살 미만짜리 한 400명 대단하고 하루간에 40명씩 다녀서 아이들이 아예 학교가 깨서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 수백 명이 약수가라는 신사가 신사인지 그게인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성도 그렇지 않아요. 응? 어디로는 사람인데 정말요. 응? 사람이 하나도 그냥 모르는데 신명씨 나는 그때 생각은 엉덩이에서 피가 나오고 뚫려서 못 살아. 아무것도 포기만 해도 나는 이제 약사인데 어디는 사람이 그러나요? 여기 오셔서 여기 평안압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지역에 정말 멋진 춤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세라님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춤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6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양딸로 들어간 집에서 심부름을 나간 길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무작정 할머니를 끌고 갔고 도착한 곳은 중국에 있는 일본군 비행부대였습니다. 당시 이 할머니 나이는 14살.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고초를 겪다가 광복을 맞았지만 고국 땅은 한참이 지난 2000년에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지원 등을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세계인에게 알렸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법원 문도 두드렸습니다. 살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배상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10억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 민소는 용인 신라관에 마련됐고 다리는 14일입니다. 그토록 외쳤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끝내 받지 못한 채 이 할머니는 생전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서 영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이 어린 거 편 모르는 거 모두 끌어가다 뭐랬는가 다 죽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지. YTN 이종원입니다. 고향도 추억도 묻어버린 눈이 부신 청춘의 이름마저도 잊혀진 채 살지만 사랑은 담아둔 마음속엔 진홍빛 슬픔만 남았어도 가녀린 꿈이 가슴에 맺힌 눈물로 그 꽃을 지켜내린 비를 기다려 울던 세월 하늘 두고 하소연했지. 그 하늘 바뀌어도 낯선 바람 누굴 위해 불었던가. 잊으려도 지우려도 죽어서도 죽지 못하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단 하루는 욕심인가.
죽어서도 죽지 못하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단 하루는 욕심인가. 하얀 눈물에 꽃들이 피어나서 짓밟힌 영혼을 지켜내고, 눈물의 꽃이 희망의 꽃이 되는 날, 그날을 기다려 사는 거요. 그 눈물의 꽃이 희망의 꽃이 되는 날, 그때를 기다려 사는 거요. 네, 역시 센스가 있으신 시민분이시라서 알아서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 우리 오세라님은 정말 춤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할머니들에 대한 춤하는 마음이 정말 그 춤소리에서 많이 느껴지셨죠?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신앙송을 하기 전에 오늘이 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기림일과 관련된 그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는 여건상 영상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다운받아 온 걸로 해서 잠시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 소녀들이 어떻게 많은 고초를 겪고 희생되고 돌아왔어도 고향이나 고국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함께 지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시 듣고 나서 이어서 왕간식 님께서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도 여기 그 노란 나비가 있거든요. 여기 할머니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기린이나 아니면 소녀상에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쓰셔서 자유롭게. 두려움만 몰려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서 슬펐어. 사는 동안 내 자신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오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시를 한 편 낭송하려고 합니다. 낭송하기 전에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광복군님들의 큰 수고와 노고와 희생과 거기에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의 희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은 시 하나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께 바쳐드립니다. 진달래 여기 지다 무명 저고리 조선의 딸은 오늘 떠나지만 그대 기억하라. 자목련이 눈물되어 송이 흐느끼는 햇볕 좋은 4월 어느 날 조선의 딸이 진달래 되어 뚝뚝 떨어진다. 개나리꽃, 제비꽃, 복사꽃 온 천지 만발에도 벚꽃은 피지 마라. 제발 사쿠라는 피지 마라. 세상 올 때 입었던 맨몸으로 조선의 딸은 오늘 떠나지만 그대 기억하라. 일제 통치를 박수치는 몰입애들 3.1절에 나붓기는 또 다른 외세 깃발 친일이라는 말에 귀 닫은 토착 외구 외교란 말이 더 중요한 윤똑똑 이들 그래 또 얼마나 조선의 딸이 필요하냐 또 얼마나 가슴에 찔러댈 못이 필요하냐 또 얼마나 말 못할 입이 필요하냐 말이다. 허무함이 아니라 노여우며 안타까움이니 색없는 진달래로 살다가 오늘에야 붉게 문들 진달래 여기 지다. 진달래 여기 지다. 김유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드림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시인입니다. 김유철님, 경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인이시고요. 세월호의 아이들이 못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그 시도 이 분께서 만드신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주항쟁, 그리고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백남기 선생님, 그리고 우리 통일에 또 통일을 항상 갈망해 오셨던 백기환 선생님, 이분들을 위해서도 추모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지으셔서 이 세상의 아픔, 우리 시대의 아픔, 역사의 아픔의 현장,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시진 않지만 우리 김유철 시인님을 위해서 함께 박수 칠까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오늘이 왜 기림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경가보고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할 테니까 잠시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에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오늘을 기림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 1924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 그분께서 1991년에 8월 14일 날, 그 전에 이제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 이런 것들을 여성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정부에게 할머니들의 어떤 피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성매로 고통받았던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1991년 8월 14일 오늘이죠.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아직 헤아려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2012년 12월 달에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그럼 우리 김학순 할머니께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이렇게 많은 고초를 당했다라는 것을 공개해 주신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기리밀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13번째 기리밀로 이렇게 저희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소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나비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청주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오늘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누구시죠? 예,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뽑으셨나요? 네. 이건 뭐 결코 정치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께서 오늘 주로 8.15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 오셨던 일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희생 할머니들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바쳐 오셨는데 그걸 정말 싫어하는 일본의 구구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한국의 언론과 이 아주 썩어빠진 인간들이 그녀를 너무나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희생되었던 사람이죠. 윤미향 씨 또한. 그래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들을 다 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미향 의원이 올려주신 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33년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주신 날입니다. 전시 성폭력 참상을 알린 고발을 넘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준엄한 호소였습니다. 할머님의 용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웠고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한 역사의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이었고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간에 중략을 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박수 치셔야죠. 우리 대통령께서 할머니들의 존엄을 위해서 열심히 총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드립니다.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주신 할머니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곁에 계신 현재 살아계신 분이 생존해 계신 분이 6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한 분씩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박필근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를 포함한 6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굳은 결의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셨고요. 지금 현재 할머니들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경남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5월달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명절이나 설날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선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과보고를 조금 더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지루하시더라도 아직 6시 35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초 공개 증언을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 이런 기리밀로 우리가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1991년에 12월, 91년 같은 해죠. 12월에 김학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분들께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첫 수요시를 하죠. 저희가 어제 했었던 그 수요시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이 1992년 1월입니다. 그럼 왜 그날이 첫 수요시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일본 전 총리 미야자와 전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한을 한 걸 계기로 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대협이라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여기에서도 이미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시민들과 모아서 첫 수요시를 했고요. 1992년 그게 1월이고요. 8월에는 처음으로 1차 정신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개최. 아무래도 일본이 1930년부터 45년 패망하기 전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연대회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8월에 정대협 국제협력위원회 UN 소인권위원회에 참가해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 10월에는 제2차 강제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를 도쿄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2000년 12월에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합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일본 도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랑 히로히토를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니까 뭐 일본 법정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3년에 12월 서대문에 우리 할머니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향에서도 이렇게 랭배를 받았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대문 쪽에 피해 생존자 쉼터 우리집이라고 하는 걸 개소를 했고 2012년에는 그것을 마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미국에서 7월 달에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2008년에 2월에는 제8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세계 동시 연대 집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여기에 눈에 보이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세계와 함께 우리 국내에서 많은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3월 8일 같은 해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수요 시위에서는 우리 수요 시위를 올해 여성 운동상으로 이렇게 상을 드렸고요. 2011년 1000번째 세계 연대 집회 수요 시위에서 세계 연대 집회를 했었고 이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평합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소녀상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서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나비 기금이 발족이 되었고 같은 해
2012년 5월에는 저는 이제 중평중학교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가봤었는데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마포에 있거든요. 예, 성리산 학교도 있고 거기에 있는데 다녀오셨군요. 그래서 거기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2012년에 개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비기금을 2012년 9월에는 콩고, 2013년에는 베트남. 이번에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대통령을 방한을 하셨죠. 예. 거기에서 아주 인사말을 아주 좋은 인사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 글자였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우간다 그리고 2021년에는 팔레스타인 나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13년 7월에는 미국 글렌데일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글렌데일시에서 첫 해외 평화소녀상 건립을 하게 돼서 그것을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쓰라린 우리의 기억이 2015년 12월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5년 12월에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의기업재단인데요. 2016년 6월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업재단이 그와 맞물려서 설립이 되고 이 정의기업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2015년 한일 합의 무효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네요. 2018년 7월에는 정대협과 정의기업재단이 통합을 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업연대로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최근에도 베를린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독일 베를린에 평화소녀상 건립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9월에는 610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2023년에 11월에 한국 법원에 제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판결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과복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소녀상 신앙송을 해주셨던 이 우리 왕 단식님께서는 아까 시민들한테 나눠줬던 이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혹시 자세히 모를 수도 있는 그 의미를 담은 내용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수요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달부터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잠깐 우리 왕단식님을 모셔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듣는 시간을 지금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관계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8일에 우리 위안부를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따지니까 어저께가 1713번째 정기 수요 집회 날이었습니다. 이 달력에다가 저는 이제 꼬박꼬박 적어놓고 있고 금천광장에서 본죽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 가게에다가 이 평화의 소녀상 인형을 갖다 놓고 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 평화의 소녀상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형상의 여러 부분마다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렇게 정돈되지 않고 뜯겨진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뜯겨진 머리카락은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내가 자란 고향과 억지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못하고 맨발입니다. 소녀들의 아픔을 맨발로 땅에 붙이지도 못한 채 발의 뒤꿈치를 든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소녀상님 옆에 빈 의자가 있죠. 빈 의자는 먼저 떠나가신 할머님들의 빈자리입니다. 소녀상과 나란히 앉아서 할머니들의 외침을 함께 느껴보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우리 미래 세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자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깨 위에 작은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새의 의미는 보통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다시 연결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할머님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녀상 뒤에 보면은 할머니의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한 가운데 하얀 나비가 있습니다. 이 조각은 소녀상이고 그림자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그림자의 가슴에는 환생을 뜻하는 하얀 나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평화를 염원하시던 할머니께서 하얀 나비로 환생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할머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의 기억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래오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예. 저만 이렇게 소녀상에서 지키며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고, 예, 그 특상용 소녀상이 있거든요. 저도 지난번 한신대에 김복동에 나비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에 함께 가서 저도 이제 탁상용 소녀상 그거를 2개를 구입을 해왔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우리 왕관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제가 경과보고를 하는 사이에도 뭐 위안부, 그다음에 성노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서 이제 정의개혁연대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출처는 정의개혁연대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위안소, 저쪽에 있네요. 세워져 있네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인 거죠. 그래서 위안소를 설치하여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범죄를 말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들에 대해 명시할 때는 범죄의 주체인 일본군을 명기하고, 그래서 일본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역사적인 용어로서의 위안부를 따옴표 안에 넣어서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 이렇게 표기하였고, 예,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어지만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종군 위안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종군 위안부 할 때 종군에는 혹시 종군 기자에 대해서도 아시죠? 네. 종군에는 자발적이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종군 위안부란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강제로 끌려갔고 뭐 돈을 걸게 해준다고 이렇게 끌려갔고 그랬기 때문에 종군이란 말을 이제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저도 알았고, 예, 여러분도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신대, 맨 처음에 정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정신대 대체협의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의 전시체제의 도입과 함께 조선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한 제도를 말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자 혹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또 저 뒤에 젊은 또 연인께서 연인이신 거죠? 예, 아직 결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예, 와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예, 거기 평화의 소년상의 의미에 대해서, 예, 함께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으로 오늘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추모 행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예,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 오고 싶었지만 그런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